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야? 난 입도 아니야? 이게 휴가야? 휴가야? 그러게 빨리 와서 먹지. 뭐 한다고? 지금 먹느라 그래. 어휴, 참 굼뜨다 너도.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내 딸 인간 취급 안 하면 앞으로 사돈 아들도 우리 집에서 인간 취급 안 해주겠소. 10년간 참아온 며느리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까지 나섰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이 떨어지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39살 유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며느리분들이나 아니면 며느리를 두신 어머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댁과의 관계 정말 쉽지 않죠. 특히 휴가 때가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큰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해도 빠짐없이 시댁 식구들과 여름 휴가를 함께 다녔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기대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휴가가 저에게는 또 다른 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해 휴가 때가 생각나네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께서 얘야, 우리 짐 좀 날라다 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님, 시누이는 모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저 혼자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첫 해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매년 반복될 줄 몰랐어요. 둘째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장보기,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화목하다라고 하시면서 시누이는 언니가 워낙 살림을 잘하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일을 더 시키려는 말씀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나 휴가 때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할 때였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시고 남편과 시아버님은 술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10명분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정말 서러웠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 봐달라고 해도 엄마가 해야지. 우리가 뭘 알아라고 하시면서 결국 음식 준비하랴, 아이들 돌보랴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남자가 부엌 일에 나서면 안 된다. 며느리 일이니까 며느리가 해야지 하시니까 점점 무관심해지더라고요. 작년 추석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아직도 안 끝났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다 했을 텐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10명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하냐고 하시니까요. 그런 일들이 10년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친구들과 휴가 이야기를 할 때면 다들 휴가 다녀와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시댁 휴가를 다녀오면 몸도 마음도 더 피곤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에는 우리 가족끼리 호캉스를 가자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만 가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들도 매번 할머니,
댁 휴가 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느꼈나 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20일에 가평 펜션 예약 완료라는 짧은 문자였어요. 처음에는 신우이 가족끼리 가는 건가 했는데 다음 문자를 보니 아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이게 뭐지? 라고 답장을 보냈고 신우이는 알았다 라고만 답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20일에 가평 펜션 예약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이번 여름 휴가 가평으로 가자네. 작은 이모 있는데 있잖아. 또 이번에는 우리 식구끼리 호캉스 가기로 했잖아? 아, 거긴 주말에 가면 되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가족 휴가를 그냥 주말로 미루자고 하다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족끼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 답변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냥 다 같이 가. 엄마 서운해. 결국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번 휴가가 제 인생을 바꿀 휴가가 될 거라는 걸요. 휴가 당일 신우이가 한 차로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우겨대서 저희 차로 시부모님 집, 신우이 집까지 집집마다 태우러 가야 했어요. 원래 우리 집에서 가평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3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렇게 이동 시간이 길어지니까 큰아이가 차 안에서 멀미를 해서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아이 토할 것 같다고 차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님께서 한 말씀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어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보채니?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얼마나 순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보챈다고 하시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아이 달래느라 정신없이 물수건으로 이마 닦아주고 등 토닥여주고 개고생을 했죠. 드디어 시이모가 사는 가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고 모두들 배가 고픈 상황이었죠. 펜션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바비큐 시설도 있고 넓은 거실도 있고요. 하지만 제게는 휴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일터였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고기 구워 먹을 준비 좀 해봐. 우리 배고파 죽겠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시이모와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어요. 손도 까딱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냉장고에서 고기 꺼내고 상추 씻고 쌈장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까지 다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상추 씻는 걸 좀 도와주고 고기 굽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시아버님과 함께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온갖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목마르다 하니까 시이모께서 옳게 가서 물 좀 갖다 줘 하시고요. 시아버님께서는 아가 소주 좀 갖고 와라 하시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수박 좀 잘라서 먹자 하시고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엉덩이 한 번 제대로 못 붙이고 일만 했어요. 고기 굽느라 땀도 뻘뻘 흘리고 연기 때문에 눈도 따가웠는데 아무도 수고한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해주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고기를 굽고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고기 다 구워졌니? 접시 비웠다. 다른 분들은 술을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말했어요. 아니, 이제 그만 굽고 우리 조카 며느리도 와서 좀 먹지.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저 사람 많이 먹었어요. 허, 아니, 언제 먹었다는 거죠? 저는 고기 굽느라 한 점도 못 먹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시어머님께서는 놀러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고, 시이모께서는 아니, 자식들이 데리고 안다뇨 하니까 시어머님께서 쟤들 얼굴 보기 힘들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이모께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시부모님 신경 쓰고 챙겨야지. 지 이쁨 지가 받는 거지. 쯧쯧.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왜 혼자서만 고생하고 있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렇게 밥 한 숟갈 못 먹고 일만 하다가 드디어 고기도 다 구워지고 저도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글쎄,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운 고기도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도 하나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1시간 넘게 서서 고기를 구웠는데 정작 먹을 건 하나도 없다니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한 말씀이 진짜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그러게 빨리 와서 먹지. 뭐 한다고? 지금 먹느라 그래? 어휴, 참 굼뜨다. 너도.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차키 어디 있어? 남편이 당황해서 차키 왜? 고기 사러 가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도 속 시원해요.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야? 난 입도 아니야? 앉아서 처먹기만 하고 와이프 힘들게 일하는 건 안 보여? 이게 휴가야? 휴가야?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화를 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낸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시댁 분들이 아, 우리가 너무했나? 하시거나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씀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어머머머, 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시이모께서 거들어 주셨어요. 언니, 그러게 평소에 며느리 군기 좀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시어머님께서 저를 노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10년간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제가 한 번 화낸 것만 가지고 가정교육 운운하시니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술에 취한 시이모였어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고기 못 먹어서 화났어. 얼른 가서 구워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 집안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몰아붙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여보,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차를 몰고 펜션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러웠어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며느리 노릇하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 화내니까 가정교육 타령이니 군기 잡아야 한다니요. 가는 내내 남편과 시누이한테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 받으면 또 빨리 돌아와서 사과해라. 이런 말 들을 게 뻔했거든요. 2시간을 달려서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얘야, 너 휴가 간다고 하지 않았나? 왜 여기 있어?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힘든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 털어놓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느껴졌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조용히 제 이야기만 들으시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평생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그런 고생을 했다고?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서만 10통도 넘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받으면 또 어른들한테 사과하러 가자는 말 들을 게 뻔해서 받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남편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남편이 현관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빠께서 거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아빠께서 남편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자네,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사람 대접 안 해준 적 있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항상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네 어머니와 자네는 우리 딸을 사람 취급을 하고 있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빠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10년간 우리 딸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하나? 휴가 가서도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그러고도 화내면 가정교육 타령이야? 저는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빠는 평소에 정말 온화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리고 아빠께서 시어머님한테 직접 전화를 거셨어요. 사돈댁인가? 나 지혜 아버지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사돈, 우리 며느리가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잘 들어요. 내 딸 인간 취급 안 하면 앞으로 사돈 아들도 우리 집에서 인간 취급 안 해주겠소. 다시는 내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계속 사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정에서 며칠을 쉬면서 정말 오랜만에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제대로 앉아서 먹고 아무 걱정 없이 TV도 보고 아이들과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10년 묵은 체증이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어요. 아빠께서 나가 보시더니 얘야, 시어머니가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께서 친정까지 찾아오실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들어오시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항상 당당하셨던 분이 많이 초라해 보이셨고 뭔가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사돈어른, 사돈댁, 죄송합니다. 시어머님께서 부모님께 깊게 인사하시고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얘야,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똑같이 당했다. 시어머니한테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그러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당했던 걸 우리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했을까?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너희 사돈어른 말씀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너 정말 힘들었지? 어머니가 너무 몰랐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날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님께서 당신의 시집살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새 가족이 되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니까 시어머님이 미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확실히 바꿀게. 시어머님께서 남편한테도 단단히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앞으로 휴가 계획은 우리가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자. 그리고 가서도 내가 확실히 도와줄게.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어. 이제부터는 며느리도 진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서 하자고. 한 달 후에 있었던 시아버님 생신 때 처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시어머님께서 직접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그동안 너만 고생했잖아.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서 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님께서 계속 반찬도 챙겨주시고 많이 먹어라 라고 하시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여름 휴가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내가 음식 준비할게. 며느리는 정말 쉬어야 해. 실제로 휴가지에서 시어머님께서 직접 고기도 구워주시고 저한테는 앉아서 쉬어라, 아이들이랑 놀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게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지에서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어요.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고 남편과 산책도 할 수 있었고요. 저녁에 시어머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때 정말 고마웠다. 내가 화내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진정한 가족이 뭔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친정으로 가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그때도 참았다면 지금까지도 똑같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시댁과 가는 휴가 때문에 고민인 며느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시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휴가지에서도 쉴 권리가 있어요. 남편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아내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시댁과 가는 휴가에서 아내도 똑같이 쉴 수 있게 해줄 자신 없으면 휴가 같이 가자고 절대 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처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